자, 또 다른 황씨 황희찬입니다. 그렇죠. 코리안 더비가 있었죠. 토트넘과 울버햄튼의 경기. 근데 진짜 오늘 웅장해지는 게 뭐 손흥민 선수도 일단 나왔었고 한국인 선수가 무려 지금 4명이나 동시에 출격을 해서 같은 날에. 그러네. 황의조, 손흥민, 황희찬 그리고 이강인 4명까지. 그리고 다 나름 괜찮은 활약들을 보여줬어요. 이제 뭐 황희찬의 경우에는 약간 아쉬운 부분도 있었지만 그래도 긍정적인 부분도 보였다는 점에서 다 살펴볼 필요가 좀 있는 것 같고, 일단 황희찬의 경우는 드디어 선발로 출전했다는 것에 의의가 좀 있었죠. 과연 아무래도 이게 좀 리그컵이고 하니까 리그 일정보다는 좀 부담이 덜한 것도 있어서. 그리고 솔직히 말해서 울버햄튼 최근에 공격진 중에 황희찬이 제일 좋았잖아요. 멤버 바꿔야 돼요. 주전들 지금 트린카운도 너무 답답하고. 트린카오 맞아요. 그리고 이제 아다마 트라오레는 뭐 그 선수의 그 특수성 때문에 일단 가지고 있어야 돼. 아다마는 그냥 대체 불가긴 해요. 그러니까 약간 그런 거야. 딱 그 우리가 보통 스탯 옵타 이런 걸로 보잖아요. 풋몹 이런 걸로 보면 드리블 돌파 시도 10번, 성공 8번. 와, 씨. 역시 아다마 개쩐다. 크로스 시도 10번, 성공 1번. 이런다니까? 와, 진짜 아다마는 아다마구나. 이래. 아니, 받을 수 없는 크로스를 올려. 항상 보면. 진짜 예전에도 얘기 드렸지만 드리블 성공률이 패스 성공률보다 시즌 통계에서 높게 찍히는 선수 중에. 아니, 아다마는 무슨 존나 멀리 있잖아요? 그럼 짧게 올리고 가까이 이렇게 중앙에 있지? 그럼 개 멀리 올린다니까? 약간 청개구리야. 근데 문제는 그 아다마 없잖아요? 이번에 한번 아다마 없는 상태에서 전반전 치렀잖아요. 되게 답답해요. 그럼 우유스 공격이. 일단 돌파가 안 되니까 답답한 건 있어요. 보는 맛이 없는 그걸 떠나서 일단 운반책이라는 하나의 팀 전술 옵션이 하나 잃어버리는 거니까 공격 패턴 하나가 없어지고 그래서 빌드업이 되게 단조로워지는 약간 그 부분이 있습니다. 그럴 때 잘해줘야 될 선수가 뭐 네베스와 같은 미드필드들인데 네베스가 요즘에 좀 몸이 무거운 것 같아요. 어제 경기도 별로였어. 브랜트포드전도 별로였고 그래서 네베스도 지금 뭔가 제대로 역할을 소화해주지 못하는 상황에서 울브스 공격 자체는 사실 좀 아직은 답답한 부분. 이번에 뭐 2골은 넣었지만 그래도 답답한 부분들은 여전히 조금 문제가 되고 있다 생각을 합니다. 이런 가운데 일단 황희찬의 경우는 2골 장면에 어떤 공격 포인트를 기록한 건 아니지만 제법 상황이 조성되기까지의 기점 역할을 해줬다고 생각을 해요. 일단 첫 번째로 드리블을 통해서 코너킥을 만든 것. 결국 그 코너킥에서 울브스의 첫 골이 나왔고 전방 압박으로 상대를 괴롭히면서 또 울브스가 높은 위치에서 역습을 할 수 있게끔 만들었죠. 뭐 일단은 활동량도 좋고 상당히 전진성이 있는 선수다 보니까 이런 면에 있어서는 사실 활용 가치가 되게 높죠. 황희찬 선수 같은 경우. 저는 황희찬의 어떤 강점이라는 게 확실한 전방 압박. 왜냐면 이 선수가 그 와포드와의 리그 본인의 데뷔전 그 경기에서도 그랬지만 전방 압박을 할 때 계속 꾸준히 띄워주기 때문에 나름 상대가 느끼기에도 제법 몸도 단단하고 진짜 약간 소 같은 느낌이 드는 선수가 막 달려들고. 그리고 황희찬이 왜 소 같은 느낌이 드는 줄 알아요? 어깨를 이렇게 넣잖아요. 그죠? 근데 넣는데 머리를 이렇게 막 한다니까. 투지가 있어. 그래서 막 이렇게 밀고 들어가는 게 있어. 황희찬 보면. 맞아요. 그래서 더 황소 같은 느낌이 좀 있어요. 근데 그 어떤 투지 덕분에 상대가 압박 받을 때 되게 위협을 느끼죠. 그리고 황희찬은 어떤 영양가라고 볼 수가 있겠고 움직임도 꾸준히 가져가고 아까 얘기드린 것처럼 드리블도 꽤 괜찮은 모습을 보여주면서 분명 상대 수비를 1대 상황에서 좀 교란시키는 그런 모습을 좀 군데군데 보여줬다는 생각이 들어요. 되게 어떻게 보면은 이 울브스와 토트넘 사실상 리그컵을 펼치니까 되게 많은 리그 경기들이 있었지만 제일 한국 한정 주목받는 매치였단 말이에요. 그렇죠. 사실 빅매치였죠. 왜냐면 황희찬 나올 것 같았어. 손흥민 조금 애매한데 교체로 왠지 나올 것 같아. 그러다 보니까 이 둘이 만나는 시간이 분명히 있을 거거든. 그리고 우리가 프리미어리그에서 이 코리안 리그 맞대결을 본 지가 되게 오래됐어요. 그렇죠. 언제가 마지막이냐? 지금 생각해보면 기성용 뛸 때가 마지막 아닌가? 손흥민이 마지막이지 않을까? 그리고 그쪽도 뉴캐슬 가서 만난 적이 있나? 나 없었던 것 같은데 내 기억상. 있어도 잠깐일 거예요. 뭐 이거는 저희가 뭐 나중에 여기 찾아서 여기 적혀 있을 겁니다. 그래요? 이분들이 찾아주나요? 누가 편집하죠? 모르겠어요. 오늘 걸렸다고 생각하시면 근수인가? 자, 지금 한번 보겠습니다. 오늘 찾아줘야 되는 이 사람 어떤 사람이냐면 황희찬 선수 관련 건호. 김건호. 아이고 근수 형이 또 손흥민 선수의 대단한 팬 아니겠습니까? 그럼요. 김건호 기분 좋아서 할 거예요. 그래서 어쨌든 잘 찾아서. 되게 오랜만에 이 코리안 리그도 맞대결을 봤습니다. 그렇죠. 이 코리안 리그의 맞대결을 보았고 같이 나란히 얘기 나누고 유니폼 교환하고 하는 모습이 되게 보기 좋았죠. 이 얘기도 조금 뒤에 하겠고 좀 약간 놀랐던 거는 승부차기 때 1번 키코로 그냥 딱 나오더라고요. 그래서 1번 키코로 나와서 대담하게 성공을 하면서 일단 뭐 좋은 모습을 좀 보이긴 했었습니다. 근데 이제 이 장면들은 군데군데 보여줬던 황희찬의 인상적인 장면들만 이제 꼽아서 얘기를 드린 거였고 아쉬운 부분들도 분명히 있었어요. 특히나 전반전 경기 내용은 사실 부진했다고 정리하는 게 맞습니다. 왜냐하면 전반전에 겉돌았어요.
오프 더 볼이 아직은 확실히 팀의 어떤 원하는 바와는 조금 다른 느낌? 일단 뭐 이적한 지가 그렇게 오래 되지도 않았고 왼쪽 윙포워드 자리에서 이제 오프 더 볼을 가져가려다 보니까 약간 볼을 받기 애매한 지점에서 굳이 패스를 요청해서 여기서는 안 되는데 약간 우리가 보기에도 그런 느낌이 좀 드는 장면들이 있었죠. 이거는 동료와의 호흡에 왔던 문제일 수도 있고 또 한편으로는 분명 황희찬도 계속 경기나 경험을 거듭하면서 패스 받기 좋은 위치로 뛰어들어가는 그리고 왼쪽 윙포워드 자리에 대한 어떤 적응까지 같이 조금 성장을 앞으로도 해야 될 부분이 있다고 생각은 해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이 좀 발전되는 게 중요하겠고 후반전이 되어서는 이제 톱 자리로 이동을 했습니다. 최전방 공격수로 이동을 하면서 훨씬 나아졌어요. 그래서 후반전 들어서는 긴장도 좀 안 한 건지 좀 더 좋은 모습을 보이면서 아까 얘기드린 그 긍정적인 내용들은 대부분 이제 후반전에 나왔다고 보셔도 사실 무방하가 있습니다. 그런 부분들이 있었고 근데 이제 황희찬의 어떻게 보면 단점인데 아직은 터치에 기복이 있다는 것. 그래서 결정적인 상황의 결정력이 유독 안 따를 때가 좀 있죠. 사실 라이프치히 때도 그런 몇몇 장면들이 팬들에게는 좀 아쉽게 비춰지곤 했었는데 없었던 게 아니니까. 그렇죠. 이 결정력에 대해서는 아직은 조금 보완이 필요해 보이는 건 사실이다. 터치 기복이나 아니면 결정력의 기복들. 이번에 보여줬던 거는 이 프리 헤더 찬스에서 한번 놓친 것과 골대 바로 앞에서 슈팅이 좀 높게 뜬 거. 이런 부분들의 정확도는 분명 개인의 실수거든요. 이거는 뭐 팀에 뭐 녹아들고 안 녹아들고를 떠나서 이제 본인이 어떻게 보면 해결을 좀 지어줬어야 되는 상황에서의 좀 미스가 그렇죠. 아직까지는 좀 있다. 이게 라이프치히 때도 결정력은 분명 장점이 아니었기 때문에 황희찬이 앞으로 성장해야 될 부분에 있어서는 아까 얘기드린 오프 더블 움직임, 위치 선정에서 좀 더 패스를 확실하게 받을 수 있는 자리에 대한 적응이 필요하겠고 백스리의 왼쪽 윙포워드로 기용될 가능성이 앞으로도 꽤 있을 거예요. 그러면 이 왼쪽 윙포워드 자리에 대한 이른바 그 포지션 숙련도 FM으로 따지면 진한 녹색에서 밝은 연두색이 돼야죠. 그렇죠. 밝은 연두색이 이제 그 포지션 저값도 이제 100%니까. 그렇죠. 그렇게 되도록 해야 돼요. 그러니까 물론 이제 그 자리 원래도 뛰긴 했었지만 아예 더 주 포지션이 될 수 있게끔 좀 숙련도가 올라갔으면 좋겠고 또 한 가지는 아까 얘기드린 이 결정력의 향상입니다. 결정력 향상은 황희찬의 오랜 과제라고 생각이 되기 때문에 그 두 번째 골도 넣을 수 있었는데. 그렇죠. 좀 아쉬웠어요. 그 문전에서 되게 혼전 상황에서 이렇게 우당탕탕하다가 못 넣었잖아. 그렇지. 글쎄 뭐 어쨌든 이 울브스가 떨어졌습니다. 떨어졌죠. 네. 일단 뭐 제일 중요한 건 리그에서 황희찬이 뛰는 거니까 분명 리그에서 출전 빈도를 앞으로도 기대해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이번 주도 일단 울브스 경기는 쭉 중계하게 됐는데 리그 경기에서 출전 빈도를 앞으로 어떻게 쌓아가느냐가 중요하고 뭐 리그컵은 아쉽지만 지금 울브스의 상황을 보니까 일단 자칫하다간 여러 대회들을 병행할 때 리그에서 승점을 확실하게 쌓을 수 있는 상승세를 일찍 타지 못하면 나중 가서 조금 어려워질 수도 있겠다 생각이 들거든요. 뭐 그럴 수 있죠. 중요한 건 항상 리그컵 얘기를 할 때마다 중요한 건 리그나 다른 대회다라고 얘기를 많이 하는 편이고 왜냐면 리그컵은 진짜 물론 이제 대회 경중 저는 그런 건 없다고 생각해요. 모든 데에 최선을 다하는 게 제일 베스트라고 봅니다만 근데 뭐 또 꼭 그렇지도 않다. 그러니까 그렇진 않아요. FA컵보다도 오히려 리그컵이 조금 더 중요성이 떨어진다는 그런 느낌이 있죠. 왜냐면은 막 팀별로 봤을 때도 그냥 리그컵 버리는 팀들도 있어 보면. 그렇죠. 로테이션 빡 돌리고 아니면 저희가 이제 뒤에 그 맨유 리그컵 탈락 얘기도 할 거거든요. 근데 맨유도 완전 풀로테를 돌렸단 말이야 이 경기에서. 그 더 믹서라는 잉글랜드 프리미어 책들 보면은 그 사람 이름 뭐죠? 마이클 콕스 맞아. 예전에 그 퍼거슨 경이 먼저 맨유에서 리그컵을 약간 로테이션을 위한 대회로 활용하기 시작했던 게 퍼거슨 경이라고 그 책에는 서술이 있더라고요. 근데 지금 보면 그 퍼거슨 경의 기조에 따라서 모든 감독들이 쭉 거의 다 로테이션을 돌리죠. 클럽도 그러잖아요. 지금 뭐 다들 솔직히 리그컵 라인업 보면 다 1.5군 나는 거 거의 다 2군이거든요. 그리고 막 23세 선수도 되게 많고 보면은. 근데 토트넘은 1군이 나왔더라고요. 1군 가깝게. 그건 좀 놀라운 일이었고. 토트넘은 좀 그런 것 같아. 어쨌든 트로피가 필요하잖아요. 그리고 아마 뭐가 됐든 간에 분위기 쇄신을 위해서 지금 좀 그렇게 하는 부분이 있는 것 같아요. 가라앉아 있으니까. 그래서 어쨌든 토트넘이 이 경기에서는 이겼고 경기 끝나고 나서도 또 황희찬 선수랑 손흥민 선수가 만나서 얘기하면서 유니폼을 또 교환했습니다. 밝게 맞으서면서 이제 포옹도 했었고요. 어쨌든 울브스의 어떤 리그컵 탈락은 아까 얘기 드린 것처럼 일단 탈락하면 어쩔 수 없다. 그냥 리그가 중요하다라고 위로할 부분이 분명히 있고 그리고 또 한 가지는 뭐 황희찬 선수가 리그에서 기회를 못 받고 있는 게 아니기 때문에 중요한 건 리그에서의 활약이다. 리그에서 기회를 앞으로도 좀 받을 가능성이 농후하기 때문에 그냥 리그에서 활약이 어떤지를 좀 보고 싶은 마음이 가장 큰 것 같습니다. 그래서 뭐 이제 황희찬의 어떤 괴성에 대해서 중계 때 괴성에 대해서 얘기해 주셨는데 황희찬이 이번에 스포츠타임 그 인터뷰하면서 얘기해도 되나요? 네, 이 영상이 나 얘기하면 안 되는 줄 알고 나는 그냥 이 영상에서 말을 할까 말까 하다 안 했거든 그냥. 영상이 나갔는데 나갔어요 이미? 네, 나갔어요. 시스템으로? 황희찬이 제가 질문했었거든요. 제가 아니고 정원혁 옆에 용남 형이 이제 질문하셨거든요. 중계 들었냐고? 같이 있었을 때 중계 들었냐고. 근데 황희찬 선수가 그 얘기를 했어요. 뭐라고요? 그
잘 들었다. 되게 재밌었고 주위에서 그 영상을 보고 되게 얘기를 많이 한대요. 그 이제 팀 동료들이 그 울브스 관계자분들, 구단 관계자들도 사무국에서 심지어 그 인터뷰하기 직전까지도 그 영상 보여주면서 나이스 이렇게 칭찬하고 그랬었다고 하더라고요. 월드스타네. 그래서 황희찬 선수가 되게 이제 좀 여기저기서 응원 많이 받고 있는 것 같다고 얘기를 좀 들었다. 그래서 되게 기쁘고 좀 재밌는 중계였다고 얘기해줘가지고 저는 되게 좀 고마웠어요. 월드스타네. 황희찬 덕분에. 네. 그러니까 그 이제 잉글랜드 내에서는 스타 아닙니까? 잉글랜드 내에서 울버햄튼 팬한테 이제 나중에 울브스 경기 보러 가서 내아 씨 이 사람이다. 이렇게 하면 다 이렇게 환대해 주는 거 아니에요? 그렇게까지 가요? 네. 황희찬이 그렇게 사무국 프리패스 아니야? 이거 이렇게 해가지고 이러면서 들어가면 되는 거 아니에요? 그럼 형은 이강인한테 뭘 받아야 될 거 아니야? 발렌시아를 떠났기 때문에 안 됩니다. 그건 안 돼요. 그건 안 되고 네. 제 멘트는 그냥 스포티비 그 광고 멘트로 그냥 많이 들어주시고 여기저기 많이 쓰이죠. 아니 그 울버햄튼 사무국 프리패스네 이제. 그러기에는 그냥 포덴스에 저기 악수 한번 할 수 있겠다. 인스타에 스토리에 공유됐다고 했으니까 포덴스하고 악수 한번 하고 포덴스의 악수도르. 악수도르. 그 손 절대 안 씻고 막. 어쨌든 기쁘네요. 그렇게 좀 최근에 황희찬 선수 경기를 잘 전해드리고 있는데 일단 리그컵 경기의 내용은 이랬고 보완점도 있었지만 한편으로는 그래도 황희찬이 이런 부분에서 이 팀에게 기여되는 부분도 있겠구나 라는 부분들을 동시에 볼 수 있었던 경기였어요. 근데 중요한 건 이 경기는 리그컵이었을 뿐이고 다가오는 리그에서의 활약이 조금 더 중요하다. 근데 리그에서는 리그컵 때 보여준 단점들을 조금은 만회해줬으면 좋겠다. 이런 부분들을 얘기를 드리겠습니다. 네.